皆さん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사 일본어 학원 제2의 PT N1 허성미입니다. 합격 시그널 제2의 PT 공략 포인트 N1 청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청해를 풀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자, 좀 더 문제 유형하고 같이 살펴보면서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해 파트의 구성. 자, 청해 파트는 총 5가지 문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난 뒤에 남겨진 과제 또는 그 과제 중에서도 순서를 묻는 과제의 5문항. 자, 이미 결론은 던져놓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 또는 이유를 묻는 포인트에 의해 6문항. 자, 전체적인 이야기의 주제, 테마, 목적 이런 것들을 묻는 개요에 의해 총 5문항. 자, 짧은 응답, 짧은 질문 문장, 그리고 그것에 맞는 응답을 찾는 즉시 응답 약 11문항. 마지막 전체적 문제 1번부터 문제 5번의 내용을 전부 다 합쳐서 통합해서 이해하고 정답을 찾는 통합이의 총 3문항.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번부터 문제 5번까지 총 5가지 유형의 문제를 앞으로 풀게 됩니다. 자, 각 파트별로 어떤 문제의 흐름이고, 그리고 어떤 구성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 유형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문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 과제 2에 먼저 문제 흐름. 자, 상황 설명, 그리고 질문, 그리고 상황 설명과 질문에 맞춰서 선택지를 확인하며 대화문, 그리고 질문이 다시 한번 반복, 마지막 선택지에서 정답을 고르는 거. 자, 선택지가 이미 시험지에 인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제 이해를 풀 때 그냥 무조건 푸는 게 아니라, 다 듣고 나서 푸는 게 아니라 대화가 끝난 뒤에 그 끝난 대화에 맞춰서 선택지를 고른다는 거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문제 포인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대화 내용에서 선택지와 비교해서 오답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선택지를 체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여기서 팁을 하나 좀 드리면, 내가 일본어에 좀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선택지를 정리할 때 간단하게 한국어로 직접적으로 즉각 바로 해설을 적는 게 아니라요, 어떤 의미가 적혀 있는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적어도 훨씬 대화문을 듣는데 훨씬 간결해지고 쉬워진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죠.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상황 설명, 그리고 질문, 그리고 대화문은 전부 들어야 되겠죠. 자, 대화문과 그리고 인쇄된 선택지를 들어가면서 비교하면서 오답을 소거합니다. 그리고 남은 선택지와 그리고 다시 한번 체크된 정답을 질문 들으면서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 자, 과제 이해는요,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난 뒤에 뭔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 사람이 무언가를 지시를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의뢰를 하거나 그런 식의 문구가 좀 흘러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내가 할 일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에서 할 일과 할 필요가 없는 것 또는 이미 했던 것들이 차례대로 나오기 때문에 선택지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지워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실제 기출문제 살펴보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후 과제를 묻는 문제.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오픈되어져 있는 문제 중에 하나를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떻게 개선을 합니까? 라는 앞으로 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묻는 문제죠. 선택지가 먼저 정리가 되어져 있다면 대화문을 들으면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서 하나씩 틀린 부분들을 지워가는 거죠. 자, 문제 자체가 온나노 쇼크인와 쯔기노고노 코호시오 노노요니 카이젠 시마스까, 어떻게 광고지를 고칩니까?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문을 들으면서 첫 번째 투표란 또는 정치 관련 기사의 그림을 사용한다. 자, 또는 이벤트 정보의 기사를 늘린다. 그리고 육아 관련 기사를 늘린다처럼 먼저 선택지가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 이제 대화문을 들으면
들으면서 하나씩 맞는 거 또는 매칭이 안 되는 거에 지워나가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투표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남자의 질문에 대해서 여자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2번 지면은 이미 다 할당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다음번에 하겠다. 그럼 벌써 첫 번째 거는 지워져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정책 소개하는 기사가 조금 알아보기 힘들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서 그래프나 또는 일러스트를 사용해서 하면 어떻겠냐. 자, 여기서 표현하는 자, 그래프야 일러스트나도 시각 끝에 끼나 세츠메이. 자, 이 부분이 선택지에서 본다면 바로 그림을 사용하다죠. 즈오 모치 이런 부분에 속하겠죠. 자,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면 자, 뒤에 이벤토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으니까 계속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다음 후에 꼭 특별히 할 일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육아 관련 기사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대로 그대로 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꼭 이 다음 후에 바뀌어야 될 사항들은 아닙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선택지가 잘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 대화문을 들으면서 하나씩 차례대로 지어나갈 수 있다는 거. 자, 과제에 나왔던 선택지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듣고자 하는 대화문에 가장 주요 포인트들만 적어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대화를 들으면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패턴. 이게 과제 2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문제 수는 총 5문항이 나오고요. 자, N2 때나 N3 때처럼 뭔가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다고 외우시기보다는요. 항상 함정이 있기 때문에 1번부터 4번의 선택지가 오답이 아닌 걸 정확하게 오답을 소거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내용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포인트의 이해. 자, 과제 이해와 포인트의 이해는 유일하게 시험지에 맞아요. 선택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인쇄되어져 있는데 자, 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과제 이해는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난 뒤에 남겨진 과제, 즉 해야 할 일들을 찾는 문제라고 한다면 포인트의 이해는 이름처럼요. 결과를 이미 던져주고 그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 또는 어떻게 이르게 됐는지 자 또는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게 바로 포인트의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1의 경우는 특히나 이 포인트의 이해에 나오는 어휘나 표현들이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 표현들이 조금 기존의 청해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 유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흐름, 상황 설명 질문까지는 과제와 같습니다. 단지 여기서부터 선택지를 문제에 맞춰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 18초. 그리고 난 뒤에 선택지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생각하는 시간부터 대화문이 흘러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다시 한번 제시가 됩니다. 자, 아까하고 다른 점은 바로 중간에 선택지를 정리할 시간이 있다는 거, 그 점만 기억하면 훨씬 더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포인트의 이해를 풀 때 주의해야 될 점 또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첫 번째, 당연히 선택지가 인쇄되어져 있는 만큼 먼저 선택지 체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팁을 하나만 좀 드리면 내가 좀 1번호에 자신 없다, 청에 좀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지를 간단하게 한국어로 정리를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캐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단어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의 선택지인지 간단하게 적어두시면 조금 더 대화문을 들으면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포인트, 상황 설명과 질문, 그리고 선택지를 비교한다. 자, 상황 설명하고 질문을 들은 다음에 그 질문에 맞춰서 선택지 정리.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과제 이해는 그냥 문제 나오고 바로 대화가 나왔기 때문에 선택지를 미리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포인트에는 중간에 시간을 주기 때문에 문제를 듣고 그 문제에 맞춰서 선택지를 정리하면 조금 더 쉽다는 거. 자, 그 점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겠죠. 자, 대화문을 들으면서 그리고 인쇄된 선택지하고 비교하면서 오답을 소거한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과 체크된 정답이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한다.
한다.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죠. 자, 포인트의 이해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 이르게 된 내용을 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묻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사항이나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의 이해는 선택지에 나온 단어들이 그대로 대화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대화 내용의 주요 요약점이 선택지에 적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부터 풀어서 대화 내용이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 이 부분이 이 대화의 여기에 속하는구나. 이 부분이 아,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조금 더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예시 문제 살펴보면서 어떻게 문제가 흘러가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 자,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오토코노 히토와 아따라시 무쇼노 진자이 보슈니 오보스루니 아따리 나니가 신바이다 또 이때이마스까. 자, 뭔가 새롭게 모집 광고에 응모를 하는데 뭔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는지 응모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응모를 하는 건 확실한데 뭔가 내용에 대해서 묻는 패턴이겠죠. 자, 선택지가 정리가 됐으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선택지는 자, 상사가 응모하는 것을 별로 좋게 생각 안 한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여기 봤더니 자, 조시니모 소단시따라 오모이키테 우케테 미로테 세나까 오사랬다요. 자, 상담을 해봤더니 자, 뭔가 되게 뒤에서 밀어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의 선택지는 지울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선택지는 아따라시 부쇼니 사이오 사레루 카노세가 히코이. 자, 새로운 부서에 채용될 가능성이 낮다. 자, 두 번째 문장 확인했더니 자, 물론 경쟁률이 높을 것 같다. 그러나 자, 그런 이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번 선택지도 지우겠죠. 자, 그리고 자, 보쿠와 카이아츠노 시고토노 케이켄모 나이시 스고쿠 지신가 아루와케 데모 나이から落ちたとしてもまあ仕方ないというかそんなに気にしはしてないんだ. 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번의 걱정은 될 수가 없겠죠. 자, 3번 선택지는 쇼힌 카이아츠노 시고토노 케이켄가 나이. 여기 보면 자, 물론 경험이 낮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차피 개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도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하고는 연관이 될 수 없겠죠. 자, 마지막. 자, 후사요 나따라 이마노 부쇼니 이츠라꾸 나루코토. 자, 끝에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부서에 불만이 있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포인트의 이해 역시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선택지가 같이 있었던 과제 이해하고 비슷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택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지워나가는 패턴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아, 오답을 소구하는구나. 지금부터 나오는 선택지에 나온 이야기들이 대화로 풀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파트 개요의 이해. 자, 또는 주장 이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문제 수는 총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파트 1과 파트 2하고는 좀 다른 유형의 문제예요. 자,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아니라 개요. 즉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보시기 때문에 문제 흐름 역시 조금 다릅니다. 자, 문제를 먼저 들려주지 않습니다. 상황 설명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대화문 그리고 질문 마지막 선택지 역시 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 특히나 개요에 이해하실 때 많이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받아 적다 보면 아는 단어에서 받아 적고 모르는 단어에서 막히면 정말 중요한 뒷부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요의 이해는 디테일한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묻고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겠죠. 자, 어떤 게 포인트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 설명만 갖고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크게 테마를 묻는 문제와 그리고 견해 또는 의견, 목적을 묻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갈립니다. 대부분 테마의 경우는 혼자서 하는 독백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듣고 아, 독백이다 라고 한다면 아, 테마를 묻는구나. 자, 또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경우에는 아,
그쵸?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문제구나. 또는 전화를 걸었다는 이야기면 목적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대화의 주체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는 거. 혼자 독백으로 떠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를 묻는 문제. 자,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누가 질문하고 누가 응답하는지, 또는 자, 부재중 메시지일 때는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좀 포인트가 되겠죠. 자, 선택지에 집중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택지를 아무리 대화 내용을 열심히 잘 들어도 선택지 4개를 들을 때 놓쳐버리면 당연히 정답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선택지에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개요의 실제 유형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를 묻는 문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후쿠노専門学校の주교대 센세이가 하나시테이마스. 자, 선생님이 혼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테마를 묻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대화문이 나오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테마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테마를 묻는 문제의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살펴볼게요. 인터뷰나 독백의 지문인 경우는 테마를 묻는 문제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독백의 시작 또는 끝부분에 주의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이유는 시작과 끝부분이 결론이나 서론으로 던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화 이야기의 시작 또는 끝의 부분에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테마나 주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문 독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역접의 접속사를 사용해서 오히려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 주의해야 돼 접속사 소레데, 네스카라, 소노케까, 소꼬데, 시카시 이런 부분부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던지기 시작하는 부분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다음 것 좀 살펴볼게요. 테마를 묻는 문제.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 미나상와 후쿠소 키메루 도끼 텐키야 데카케루 마시오 다케 데와 나크 기분데 후쿠소 에라부 코토가 아루 또 모이마스. 이미 시작 부분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를 던지고 시작하죠. 자, 옷을 고를 때 날씨나 외출하는 장소, 자, 그것뿐만 아니라 기분으로 옷을 겨루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 또한 반대로 자, 장식이나 이런 것들도 그날 기분에 맞춰서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옷을 고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자, 고령자의 실제 있었던 연구 결과물을 던지면서 자,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치료의 이강として 普通とは異なる華やかな服装にしたところ、心に、자, 하리가生まれ、자, 리하바리 이오쿠가 마시다 という報告もあります。このようなことが今注目されています。자, 뭔가 옷을 잘 골랐더니 그것에 따라서 의욕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답은 오샤레오 스루 코토가 심리 조타이니 모타라스 코카. 자, 옷을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그 조사 결과, 그 결과로 인한 마지막 결론. 이런 식으로 독백이 나왔을 때 시작, 그리고 끝의 부분, 그리고 중간에 접속사, 특히 역접의 접속사 부분이 테마나 주제를 던지는 가장 키포인트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다음 유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 즉시 응답. 자, 이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즉각 응답할 수 있는 걸 찾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근데 N1의 경우는 이 즉시 응답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흐름. 자, 짧은 문장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응답 선택문을 듣겠죠. 그래서 하나씩 그것에 맞는 걸 찾는 문제. 자, 이 문제를 풀 때 포인트는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을 정확하게 듣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문장에 맞는 선택지, 즉 선택지를 들으면서 맞는 것을 체크하는 게 바로 이 문제 패턴.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약간 N1을 다르다라고 이 말씀을 드린 건 바로 이 즉시응답 파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질문 전체를 다 듣고 그것에 맞는 응답을 찾는다라는 패턴보다는 묻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N1의 경우는 첫 번째 문제 유형이 바로 문형을 묻는 문제. 문형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법인 거죠. 그래서 문법이나 표현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뜻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요. 그 표현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고 있느냐인 거죠. 자, 먼저 예시문을 좀 살펴보자면, 자, 나이치비루노 코지노 미츠모리쇼 삭세시테 젠레오 후마이테.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뒷부분이죠. 자, 보고서를 작성하고 견적서를 작성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뒷부분에 나오는 예전 사례를 자, 오 후마이테 무엇을 바탕으로죠. 그래서 예전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해라가 포인트예요.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전 사례를 바탕으로, 즉 참고로 해서 만들어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 좀 살펴보시면, 자, 젠카이노모 이쇼니 나슨데스네. 자, 젠레이와 나인데쇼까 마에노 모노 상꼬니 시마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전 사례를 참고로 해서라는 표현은 하나밖에 없죠. 정답은 그래서 3번.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렇게 문형 또는 표현을 묻는 문제.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먼저 포인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문형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아, 바탕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바탕으로 했다는 건 참고로 한다는 얘기죠. 포함을 시킨다는 거. 그래서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참고로 해서 새로운 걸 작성을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아, 이 의도가 명확한지 확인하고 계셨어야 되죠. 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문형의 의도에 맞는 선택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질문 응답을 듣고 내가 그것을 생각해서 뜻을 생각해서 이런 응답, 이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자, 의도된 문형이죠. 그 문형에 맞춰진, 의도에 맞춰진 선택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유형 바로 표현. 이 표현하고는요, 문자 어휘하고도 연결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문자 어휘에서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어휘 부분이죠. 그 어휘하고 맞춰진 게 바로 이 즉시응답 부분의 표현을 묻는 문제. 자, 문장을 좀 살펴보시면 예시문. 자, 린상 프로젝터가 음악고 있다. 아까츠키니와 쇼신다네. 자, 여기서는 저 아까츠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야 되죠. 아까츠키는 자, 미래에, 그쵸? 미래에 어떤 일을 해냈을 때 그때란 뜻이죠. 그럼 여기서 말했던 프로젝트가 음악고 있다 아까츠키라는 건 프로젝트가 성공했던 그때, 그 미래 얘기죠. 그때는 승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직 승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도 아니죠. 성공을 했을 때 그때는 승진이다라는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프로젝트 음악고 있단 데스네 오카게사마데 쇼신 데키마시다. 카나라즈 세이코 사세 때 미세마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의 의도를 가진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표현을 찾는 문제는요. 정확하게 그 표현의 뜻을 알아야만 답을 매칭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들이 출제가 됐었는지 반드시 꼭 확인하거나 아니면 문자 어휘 파트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서 청에서 쓸만한 표현들이 있는지를 꼭 반드시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죠. 자, 포인트를 좀 살펴보자면 당연히 표현의 의미 파악을 하는 게 1순위가 되겠죠. 그래야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표현의 의미에 맞는 선택지를 체크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어떤 표현들이 나왔었는지 한번 훑어보거나 아니면 문자 어휘에 나왔었던 어휘들이죠. 어휘 파트들을 다시 한번 훑고 청에 대비를 하면 조금 더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즉시 응답. 우리는 총 11문제를 풉니다. 자, 문제호 통합이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이해는 크게 두 가지, 그쵸? 두 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번과 2번. 자, 1번도 마찬가지고 2번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인지 먼저 문제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흐름, 상황 설명, 대화, 그리고 질문, 마지막 선택지까지. 자, 대화를 듣고 나서 질문, 그리고 마지막 선택지까지 들려주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가장 마지막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약간 혼동을 줄 만한 함정이나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당연히 자, 상황 설명만 먼저 나오고 대화가 나오기 때문에 대화를
문제를 당연히 정리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대화문 정리한 것과 나중에 선택지가 나올 때 확인을 하면서 답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마지막에 정답 체크, 그쵸? 질문이 나올 때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2의 1번. 자, 첫 번째 문제 유형은요. 3명이 나와서 하는 항상 회의입니다. 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뭔가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하면 자, 나머지 두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씩 아이디어를 던지는 문제,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채택하게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바로 이 통합 이해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 예시문을 좀 살펴보시면 자, 보는 것처럼 자, 토리니쿠노 칸즈메 우리아게가 요코바이다까라 난 똑같이다인다. 자, 3년 전에 발매했던 자, 닭고기죠. 닭고기 통조림이 매출이 꾸준히 변함이 없다. 뭔가 좋아지지 않는다. 자,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없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두 종업원이 아이디어를 하나씩 제시를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내가 제시한 이 아이디어를 상대방한테 납득을 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먼저 던지고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이 구체적인 설명에 되게 디테일한 어휘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디테일한 부분을 듣다가 놓쳐서 다음 아이디어를 놓치는 경우가 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여기서 내가 들어야 될 부분은 그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건 아이디어만 들으면 된다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아이디어 봤더니 자, 코마샤르, 테레비 코마샤르는 오카게데 이끼니 인기가 되마시다요네. 자, 뭔가 광고를 했더니 인기가 나왔다라면 인기가 올랐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서 첫 번째는 코마샤르에 대한 아이디어. 자, 두 번째 근데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크게 큰 규모도 아니고 신제품도 아니니까 그렇게 원가를 드리는 건 조금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반드시 응답을 들으셔야 되는 게 자, 어떤 반응인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알아야 나중에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아이디어를 던집니다. 자, 그러면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응모해서 한번 같이 놓으면 어떻겠냐라고 이 표현을 하죠. 자, 그런 표현으로서 레시피 콘테스트 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 자, 두 번째. 뒤에 거 보시면 자, 코레 요리 보쿠와 코노 사이 쇼인 지타이오 카이젠 수르베키다 또 모이마스 상품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뒤에 부가 설명으로 자, 건강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소금의 양이나 조미료의 배합 등을 다시 해보면 어떻겠냐. 자, 세 번째 아이디어를 던졌더니 근데 지금 이 현재 갖고 있는 맛이죠. 이 맛에 익숙해져 있는 손님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좀 이런 식으로 던지죠. 그래서 세 번째 의견도 부정적. 그리고 마지막 맛을 늘려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의견에 자, 그것도 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너무 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결국 자, 레시피 콘테스트를 하는 걸로 결정을 보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해서 역시 자, 코스토 히카할 때 자, 요리노 하바노 히로사오 시테 모라에루 호호. 자, 원가는 낮추고 음식의 폭이죠. 요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바로 레시피 콘테스트를 실시하는 걸로 결정을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어 4개,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부가 설명들. 자, 내가 이 설명을 디테일하게 들을 필요가 없이 아이디어와 반응을 정확하게 살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유형 문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통합 2의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이미 갖고 계시는 받은 시험지에 선택지가 인쇄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 토미타 비주츠캉, 아크 비주츠캉, 아키타 비주츠캉, 포니 비주츠캉. 자, 이미 이렇게 미술관 이름 4개가 적혀져 있고 먼저 A, 아나운스가 될 수도 있고 라디오 방송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먼저 A가 나와서 이 지금 선택지에 있는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받아 적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너무 많이 받아 적을 필요는 없고요. 크게는 2단어, 많게는 3단어 정도. 딱 내가 3단어만 듣고 받아 적는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딱 그것에 맞춰서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받아 적는 게 아니라 딱 3단어만 받아 적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포인트 3단어.
그리고 나중에 적은 것들과 비교해서 남자와 여자의 대화 내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달라지겠죠. 자, 먼저 예시 문제 좀 살펴보시면, 자, 토미타 미술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뭔가 길게 잔뜩 설명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건 유럽의, 그쵸? 요로파노 후케이카데. 자, 유럽의 풍경화전이라는 거 하나와, 자, 두 번째는 일본에서 처음 공개한다는 거. 자, 그 정도만 정확하게 듣고 있어도 충분하신 부분이죠. 자, 두 번째, 아크 미주츠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뭔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될 건 재생 아트전이라는 거. 자, 또는 이미 폐기된 소재를 갖고서 다시 만든 작품이라는 거. 자, 세 번째, 아키타 미주츠캉. 자, 뭔가 작가의 일생을 하는 회고전입니다. 잔뜩 적혀 있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건 한 명의 작가의 회고전. 그리고 자,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쵸? 길을 다도를 수가 있다는 점. 자, 마지막 포니 미주츠캉. 자, 포니 미주츠캉 역시 마찬가지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체험 아트전. 그리고 만져보거나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만 포인트를 좀 갖고 계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토미타 미술관은 자, 풍경화, 그리고 1번 첫 공개죠. 자, 두 번째, 아크 미술관은 보시는 것처럼 이미 폐기된 소재를 갖고 쓰는 재생. 그리고 자, 아키타 미술관은 자, 화가 한 명의 일생을, 그쵸? 일생을 다시 한번 더 그릴 수 있는 바로 회고전. 그리고 포니 미술관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전. 자, 이렇게 포인트가 되셨으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들어야 되겠죠. 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자, 나는 그것보다도 유럽의 풍경화의 변천을 관심이 있다. 자, 일본에 오는 건 처음이니까, 자, 거의 볼 수가 없을 테니까 이번 기회에 보고 싶다라고 여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자, 남자는 경치는 좀이래. 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와타시 카이샤노 카이리 데모 히토리데 이쿠코토니 스루. 자,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귀갓길에 혼자 가겠다. 첫 번째 결정된 거, 여자는 풍경화전. 바로 첫 번째 1번이었죠. 자, 두 번째,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소레 이가이다 따라 스테라를 따라 모노가 논나훈이 나루카테 유노모 교미아루. 자, 우리 아까 버려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생하는 전이었죠. 자, 봤더니 복구모 메시지 세가 때 오모시로소다 또 오모다. 자, 속건이 수루. 자, 두 번째는 둘이 같이 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둘이 같이 가는 곳은 2번의 아크 비주츠강. 자, 가장 키포인트는요. 첫 번째 문제는 3명이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그리고 그 아이디어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선택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정확하게 몇 가지라도 적어야 대화 내용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 하나 알려드리면 최근 추세는요. 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바로 좀 더 짧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짧은 대화 속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청해를 풀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문제 1번과 문제 2번은 선택지를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선택지 정리할 때 1번에 좀 자신 없다면 한국어로 간단하게 적어도 포인트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청해는 오답을 소구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세 번째, 직시응답은 자, 내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응답을 한다가 아니라 반드시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 의도가 첫 번째는 표현이거나, 자, 두 번째는 문형이거나. 자, 세 번째, 자, OMR 카드의 마킹 포인트 파악.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마킹을 해야 될지를 반드시 머릿속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청해는 절대 여러분들의 점수를 깎아먹기 위해서 내는 파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내는 문제다, 내는 파트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하나씩 내가 어느 부분을 살펴야 될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주의해야 될지 명심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 시그널, 합격 포인트, JLPT, N1 설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상 사요나라.